안녕하세요. 일반고 대학고 박쌤입니다. 이번 불수능으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수험생들이 많네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작년 수능 최저 충족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어느 정도였는지 알게 되면 이로 인해 본인의 어떤 수시에 대한 합격 가능성 등을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이 부분을 따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단 지금은 가채점 상태니까 너무 이 부분에 뭐 꼭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작년은 이랬구나라는 거를 아시고 올해는 불수능이니까 조금 더 이게 충족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시 구멍이라는 개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리플에 이런 리플이 있더라고요. 모집 인원보다 수능 최저를 충족한 인원이 더 적어서 미달이 난 것을 수시의 구멍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물론 미달이 난 것도 미달도 수시 구멍인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 이 점수면 이 대학에 이 학과를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평균치가 있잖아요. 예상되는. 그것보다 좀 점수대가 많이 낮은 학생들이 합격할 경우에 저는 수시 구멍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2등급대가 붙었다고 쳐볼게요. 보통 2등급으로 합격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인데 2.6 내지 2.7등급 정도가 붙어도 이거 이런 학생도 구멍 난 거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미달 수준으로 가깝게 구멍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작년에 뭐 유명하지만 국민대 교과 전형으로 행정학과가 6.93등급인가가 붙었죠. 문 닫고 들어갔어요. 이런 건 아주 대빵꾸죠. 큰 구멍이죠. 근데 이 정도가 굳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 2점대 중후반이 합격되는 예상을 하잖아요. 교과로. 가톨릭대를 예로 들면 여기가 2점대 중후반 이렇게 예상되는 학교인데 작년 결과가 어땠냐면 보시다시피 뭐 2.9, 2.8은 뭐 2.5 그렇다 쳐도 영어 영문 3.8까지 70% 컷이 3.8이면 뭐 4등급 정도도 붙을 수 있었단 얘기죠. 중국 언어, 일본 뭐 3점을 넘어갔고 사회학과가 3.7등급이었고요. 7컷이. 경영학과가 3.3, 회계가 3.6, 행정이 3.9, 경제학과 3.7 이런 식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여기 어디 미디어 기술이 4.3 이건 말이 안 되죠. 이 정도 성적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구멍이에요. 그래서 구멍의 개념은 미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합격하는 것보다 점수가 좀 더 하락해도 구멍이 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수능 기준으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조사한 게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좀 확대했는데 보이시나요? 2021 학년도 수능으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2합 4, 작년 수능이에요. 2합 4로 45%, 2합 5로 57%, 2합 6으로 70%, 2합 7은 거의 한 80% 되죠. 79.9니까. 3합 6은 32%, 3합 7은 41% 이렇게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합 5는 66%, 2합 6은 77%, 3합 6은 40.6%, 3합 7은 49.4%, 3합 8은 58.2%였어요. 이게 혹시라도 화면이 픽셀이 깨지거나 그럴까봐 제가 하나씩 읽어봤는데요. 옆에 2022학년도 9월 기준이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진학세에 입력된 학생들 기준이어서 이걸로 비교를 하진 않을게요. 그냥 대략 작년 수능으로는 대략 이 정도로 통계를 잡는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이런 작년 수능처럼 이렇게 삼았던 대학들이 실제 수능 최저 충족률은 대학별로는 어떻게 나왔는지를 제가 몇 개 대학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전부 오픈하진 않아요. 이 자료를. 그 대학별 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좀 학생들이 인사를 해서요. 대학별 수능 최저 충족률을 좀 살펴볼 건데 작년입니다. 2021학년도. 2021 학년도 기준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 지원한 대학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걸 미루어 좀 짐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단국대부터 볼게요. 단국대 죽전을 살펴보시면요. 단국대 죽전은 2합 6 기준이
2합 6 기준이었고요. 2합 6이었고 보통 탐구는 하나죠. 인문계열은 71.7%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61.7%였습니다. 단국대 죽전은 그랬고요. 단국대 천안은 2합 7 기준으로요. 역시 자연계열은 과탐입니다. 탐구 하나인 거는 뭐 동일할 거고, 단국대 천안 같은 경우에는 2합 7인데 61.8%고요. 자연계열은 60.1%예요. 그러면 좀 특이한 게 보이죠? 잠시만요.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 단국대 같은 경우에 죽전이 천안보다 수능 최저에 대한 컷 라인이 더 세죠. 2합 6이고 여기 천안 2합 7인데. 근데 그걸 충족한 학생들은 인문계열 학생이 더 많습니다. 71%. 인문계열 그 죽전 계열 학생, 죽전 쪽 학생들이 더 많아요. 컷이 셈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모집단이 어떻게 되느냐도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아무래도 천안을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죽전 쪽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아무래도 성적대가 좋고 학습적인 성적대가 잘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 천안 쪽에서도 간호학과 있죠. 천안에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합 5인데 이쪽에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58.2%였어요. 이제 퍼센트는 안 쓸게요. 자꾸 쓰면 좀. 자, 그래서 이걸 비교하시는 기준은요. 이랬고 작년 수능을 보면 2합 6이면 70.1%라고 얘기를 했죠. 70.1%. 단국대는 71.7%. 크게 다르지 않죠? 예,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국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수능 평균보다는 조금 더 잘 맞췄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립대 같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입학처에서 밝힌 자료예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입학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이게 단국대처럼 통계를 해서 보여주진 않았는데 약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시립대는 3합 7이죠. 3합 7. 3합 7로 했을 때 약 50% 정도라고 밝혔고요. 3합 7이면 41.5%니까 더 잘 맞췄네요. 그러니까 인문 자연 나누지 않고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요. 2합 6, 2합 7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통합해서 역시 인천대 역시 통합해서 밝혔어요. 인천대는 통합해서 여기가 67.5%. 67.5%. 2합 6, 2합 7. 67.5%. 맞춘 학생들이 적죠. 여기 2합 6, 2합 7이면 2합 6 여기 77%고 자연계열은 77%였고 인문계열은 70%였는데 67.5%면 인천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잘 못 맞췄다라는 것들이 보이네요. 자, 숙명여대 볼게요. 숙명여대는 제가 이왕이면 어쨌든 이 대학을 최대한 골고루 그리고 조건을 좀 수능체제 조합 조건을 여러 개를 해보려고 좀 했는데 밝힌 대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조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숙명여대는 2합 4였어요. 기준이 2합 4였고요. 2합 4 기준으로는 인문계열에서 박힌 맞춘 확률이 60% 정도였고요. 자연계는 50% 정도였습니다. 자연계가 맞추기 작년까지는요. 근데 보시면 자연계가 더 맞추기 힘들었어요. 조건이. 올해랑은 얘기가 달라요. 올해는 이제 통합되면서 수학에 대한 조건 때문에 굉장히 수학이 인문계열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자연계열에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맞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작년까지는 얘기가 다릅니다. 자연계열이 맞추기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2합 4 기준으로 숙명여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60%를 맞췄다고 얘기를 하는데 2합 4면은 45.1%인데 그런 것 치고는 숙명여대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합 4는 여기는 안 나왔네요. 자연계열은. 어쨌든 숙대 지원하는 학생들 모집단이 좀 더 아무래도 우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맞춘 확률이 좀 더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2합 4는 기준이 굉장히 센 편이어서 숙명여대에서도 작년에 구멍난 학과들이 나왔어요. 뭐 사범역 사학과였나? 이쪽 계열
이쪽 계열에서 숙대는 이제 구멍난 학과들이 그래도 나왔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숙대가 어떻게 됐냐면요. 2합 5로 낮췄어요. 2합 5로 낮추면 이 수능 최저를 맞추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불수능이어도 늘어납니다. 이거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조금 더.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될 거는요. 이것까지 해놓을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3번, 이거 3번으로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고려해야 될 점은요. 불수능이어서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들이요. 그래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다만 교과 대학들이 증가했죠. 증가해가지고 충원율은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고려할 점. 이 두 가지를 고려해 보면은요. 그래서 구멍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만 감안을 했을 때. 근데 이제 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합 4 기준이었는데 2합 5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맞추는 학생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충원율은 또 증가할 거예요. 숙대 위에 이제 위에 대학 라인에 이게 나비 효과가 되겠죠. 위에 대학 라인에서 교과가 없던 뭐 성균관대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교과 없던 대학들이 생겨났으니까 그쪽으로 빠지는 인원들이 있어서 충원율이 늘어나서 작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좀 되긴 해요. 물론 결과는 나와야 합니다. 자, 경기대를 볼게요. 경기대는 2합 7이었고요. 2합 7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도 통합해서 밝혔어요. 통합해서 62.53%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처에서 밝힌 얘기예요. 자료가 잘 없어요. 그리고 먼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숭실대예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뭐 통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2합 6으로 봤을 때 숭실대는 근데 뭐 다른 대학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탐구 한 과목이거든요. 탐구 한 과목이 3합 7, 뭐 2합 6, 뭐 2합 7 이렇게 되는데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2합 6 기준인데 영어가 제외됩니다. 특이한 학교예요. 그리고 탐평으로 가야 돼요. 탐평. 이렇게 보는데 인문계는 52%를 맞췄고요. 경상계열은 56%를 맞췄고요. 자연계열은 43%를 맞췄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을 좀 주목을 했던 이유예요. 제가 제 학생도 좀 넣었거든요. 숭실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 불수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하는 건 이런 걸 예상해요. 영어가 빠지죠? 불수능에서 국어 수능 최저 맞추기 쉽지 않죠? 탐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게 맞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맞출 확률이 더 떨어지고 심지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일부 학생들이 수학으로 맞췄겠지만 올해는 그 수학으로 맞추기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럼 구멍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올해 숭실대에 그래서 좀 제 학생들 좀 지원했어요. 뭐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구멍을 예측할 수 있는 거고 뭐 3합 7 학교 같은 경우에 올해도 뭐 3합 7 이렇게 해놨는데 올해 3합 7 비교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학교들이 좀 더 있겠죠. 중앙대라던가 뭐 시립대도 3합 7이었지만 홍익대도 3합 7 교과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려할 점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올해 원서 전략을 잘 짜셨다면 의외의 결과도 좀 더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가채점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지 마세요. 노. 가채점 결정 노. 가채점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측하고 많이 틀려요. 진짜 입시기관이 다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채점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될까요? 올해 대학은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셔도요. 몰라요. 제가 가채점으로도 결과 예측해서 대학 합격 예상 뭐 이런 거 올릴까 하다가 너무 불명확해서 그래서 제가 안 했거든요. 가채점으로 하지 마세요. 물으셔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가채점으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좀 더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